네, 부산 앞바다에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 풍력단지가 들어섭니다.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 청사포와 기장 앞바다인데요. 착공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상 풍력 사업의 실태와 그 과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최지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 바로 앞 청사포 바다. 천혜의 바다 풍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섭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청사포 해안 끝쪽인데요. 여기서부터 직선 거리로 1.2m 떨어진 바다 가운데 발전기 9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4.3메가와트급 발전기 9기가 해안을 따라 나란히 늘어서게 되는데 1년 동안 2만 7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9만 8천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어촌계와 협의를 마치고 사업 추진 7년 만에 마지막 단계인 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최근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송정, 청사포, 달맞이, 좌동 주민들의 관변단체에게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고리원전 앞에서 대변항까지 1.2km 바다에도 해상 풍력단지가 조성됩니다. 청사포 용량의 12배가 넘는 500메가와트 규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 구상안에는 풍력발전기 80기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앞바다와 먼바다를 나눠 6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장은 어촌계 협의하고 있는데 18개 중에 11개는 현재 협의를 받고 나머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며 기장군과 기장군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의견 수용이 없는 개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대체 전력 생산을 위해 조성되는 해상 풍력 발전단지. 충분한 지역 여론 수렴 없이 추진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네, 최근 정부가 탄소 중립 사회를 선언하면서 온실가스를 강도 높게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 사업이 바로 해상 풍력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해상 풍력 발전 건설 사업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곳곳에서 해상 풍력 사업이 좀처럼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업과 또 생태 그리고 경관 훼손 문제입니다. 네. 그 청사포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이미 그 인근 어촌계의 동의를 다 얻은 상태고요. 또 제주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기가 그 인공어초 역할을 한다거나 파도 소리에 묻혀서 이제 소음이나 진동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하나가 바로 이제 경관 훼손 문제인데요. 특히 청사포가 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해상 풍력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청사포는 해상 풍력 사업지 중에서도 악성 중에 악성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게 아마 청사포는 뭐 앞에 식당, 커피숍도 있을 뿐더러 뒤에 보면 이제 또 주거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청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밀집지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위치인데요. 네네. 이제 공유 수면을 이용해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인근 주민들까지도 이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안에서 단 1.2km 떨어진 이 도심 앞바다에 네. 해상 풍력을 짓는 게 과연 맞느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발전기 9기의 야간 조명을 넣고 크루즈를 띄워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덴마크 코펜하겐처럼 이제 풍력 발전 자체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논리는 광안대교도 건설 당시에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지 않았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전문가랑 얘기를 깊게 할수록 좀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이제 해상 풍력 개발을 한 20년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 바로 이렇게 해안상 가까이에 짓는 이런 방식이 사업 초기에 했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시행착오를 다 겪고 이제 회피하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뒤늦게 쫓아가고 있다는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경관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되게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청사포 이제 해상 풍력 위치가 이제 1.2km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최소한 4에서 5km는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바다 쪽보다는 좀 먼바다 쪽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논란을 좀 줄이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해상 풍력 사업 어떤 성공 사례, 국내 사례를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해상 풍력 시대를 처음 연 건 바로 제주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가 쪽에 거대한 풍력이 돌아가는 모습 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예. 2017년 가장 먼저 상업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근데 좀 특별한데요. 특별자치도로서 풍력 단지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과 조례를 근거로 사전 입지 검토제와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을 명시하고 풍력 발전 지구 지정 동의부터 기금 조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자체 권한이 좀 큰 상황에서 잘 정리를 한 거고 부산은 또 다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부산과 비슷한 어떤 지자체 사례는 없을까요? 네, 지금 그 서남권 해상 네. 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전북 부안하고 고창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곳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지난해 2.4기가와트의 설비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어민 반발에 부딪혀서 40분의 1 수준의 설비를 짓는데 그쳤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7월에 극적으로 이제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민관 협의의 합의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역시나 해상 풍력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런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였습니다. 1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서 전북은 대체 어장 마련과 주변 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상생안을 끌어냈습니다. 공유제인 바다와 바람을 이용하는 만큼 부산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 관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